언덕의 도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산 꼭대기에 그 성벽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아폴로 신전자리입니다.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해발 약 575m 되는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산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 책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그 시지푸스 신화의 무대의 산이 바로 저 산입니다. 시지푸스가 인간들에게 신들의 비밀 청기누설을 하게 됩니다. 청기누설죄로 시지푸스는 저 산 밑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신들 내린 벌이 저 산 맨 밑에서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정상까지 산꼭대기까지 들어올리라는 것이 신들이 그 시지푸스에게 내린 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저 산 밑으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은 중간쯤 되면 떨어뜨려 버리죠. 힘이 떨어지니까는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시지푸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시지푸스 신화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에도 3월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이 땅에 와서 이뤄놓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다른 교훈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목적의식이 없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지푸스 신화의 무대의 산이 바로 저 산입니다. 신화의 현장을 보시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앞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그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산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시지푸스 신화의 바로 그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바위로 등이지 올라가기 굉장히 시지푸스가 어려웠을 겁니다. 도시 국가였었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그러한 상업도시 국가였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연적인 농촌 이유가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죠. 왼쪽에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다 이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로 묘지가 표현되어 있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묘지는요, 사람이 누가 죽으면은 이 이제 묘지에 매장을 하죠. 근데 3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3년이 되면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만 남으면 그 집 가족이 다 다시 파냅니다. 파내고는 뼈는 다시 추려가지고는 뼈만 따로 둔 낙골당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는 그 무덤이 비죠. 그러면 다른 죽은 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3년밖에 쓸 수가 없어서 무덤을 계속 만들 이유는 그리스에서는 없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이상을 피치 못한 일로 뭐 가족이 외국을 나가 있거나 그래서 저걸 파내지 못한다 그러면 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1년을 더 쓰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고 3년 이상을 쓸 수가 있지 3년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터키하고는 바로 옆나라고 비행기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옆나라이지만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 어떤 모슬렘 국가고 기독교 국가이고 하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활로도 많은 차이가 나죠. 엔데카 뮤지엄에서. 네네. 장례식은 아니고 여기 오히데이 오늘이 그 노한 날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가 있거든요. 이사되는데 용감히 쌓았던 그 포가 있는 날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른쪽에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작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고라 시장터가 발견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야외극장 그렇게 해서 아크로폴리스 시장터 야외극장 이 3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도시국가 폴리스로서 필요한 모든 게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터 아고라가 있고 이게 이제 야외극장인데요. 있어야만 되느냐? 이것은 AD 1세기니까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야외극장짜리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대에는요 신화 자체가 종교였었습니다. 신화 자체가 종교였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나면은 현대말로 추수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신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야외 극장 같은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도 물론 관중석도 있지만은 이 가운 무대에다가 그 거둬들인 농작물을 쌓아두고 그 여럿이 집단으로 모여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야외 극장이 꼭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 말로 그 신에게 감사제 지내기 위해서 농작물을 가운데 쌓아두고 돌아가면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나라 말로 코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합창단 무슨 코러스 나오죠? 그 코러스란 말이 그리스 원어로 원래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던 그 사람들, 그 제사 지내기 위한 집단들, 이들을 코러스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코러스란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코러스들이 모여서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꼭 이런 공공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국가나 꼭 야외극장 어딜 가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국가나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테네 가도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델피에 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긴 거의 다 이렇게 반원형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관중석이 왠지 이쪽이 일자로 여기가 이제 무대 쪽이 되는데요. 저 관중석에도 보면은 여긴 돌이 흔하기 때문에 돌을 그냥 깎아서 큰 돌 바위산을 깎아서 계단을 만든 겁니다. 쌓아 올린 게 아니고요. 깎아서 만든 건데 가운데 좀 반듯하고 색깔이 좀 더 뚜렷한 것이 귀빈석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 앉았던 자리고 양쪽으로는 일반석이죠. 그래서 고대 이미 2000년 전에도 귀빈석과 일반석이 구분되어 있었던 2000년 전에 야외 극장짜리 보셨습니까? 물이 저장했던 물탱크입니다. 고대에. 예, 그리스는 바로 그리스의 문명은 유럽 문명의 모체입니다. 유럽의 모든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와 기독교 문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 문명이 모체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는 나라고 또 우리도 예기사 시간에 공부하셨던 나라가 반드시 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 의학, 역사 모든 것이 이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BC 146년에 로마가 이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문화를 그대로 배워다가 12신의 이름도 신들도 그대로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 유럽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스 문명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그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이 기둥을 세워서 기독교가 또 지붕이 돼서 이런 문명이라는 집을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그때 한 번은 와보셔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는 어쨌든 굉장히 고대에는 번창했던 상업, 아까 버스가 말씀드렸듯이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레차리온과 성경에 나오는 겐그레의 항구.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항구로부터 항상 항구에는 고대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에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국가입니다. 돈이 많이 되셨죠. 그러나 기원전 146년에 예수님 탄생전 146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고린도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번 태워버리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고 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이랬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또 BC 44년에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여기가 재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저가 하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고린도가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어쨌든 흥청거리는 도시였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바둑에서 여기가 성교의 욕심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아그레가 많은 도시국가에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로 와서 여기에 와서 1년 6개월을 거하시게 되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스로 만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재판받기 위해서 하셨던 재판터 있죠. 그래서 그 재판터도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 거기다 둘러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 180년경에 두 번의 커다란 지진이 나가지고 다 땅에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100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팀이 재발굴을 시작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놨고 지금도 아직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실 이 아크로폴리스 밑은 굉장히 파기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그 ADC는 옥타비아는 몸이 되는 옥타비아의 신전장입니다. 앞면과 정면과 후면은 6개의 기둥이 있었고 측면은 13개의 기둥이 있었고 굉장히 큰 신전인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 3개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미술 시간에 골치 아팠던 건축 양식 그래서 도리안식, 이오니안식, 코린트 스타일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나중 AD 1세기면 당연히 고린도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스타일인데 굉장히 주두가 굉장히 아칸스한 나무 잎 모양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섬세해지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 스타일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 그래서 고린도 스타일은 여성적이고 화려하다, 섬세하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고린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AD 2세기에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인 옥타비아의 신전살이 그렸고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절대 만지시거나 플래시가 터지는 카메라 사진 안 되고 비디오 촬영은 가능합니다. 절대 만지시지 마세요. 예, 플래시 주면 안 됩니다. 예, 플래시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쓰는 기독교 쓰는 그릇들입니다. 지금은 크리스탈들이 가장 비싼 것이었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탈 우리 무슨 기존만 쓰던 서비스 수 없었던 기종들이 쓰는 아니 나 이따가 안 가져와도 되는 일이잖아. 아이고. 상하지사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아주 환락의 도시였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2000년 전에 모델인데요. 가운데 반대 얼굴이 표시되고 퍼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퍼져가는 모습인 걸로 봐서 이것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곳의 수호신인 아폴로이거나 자 바카스가 뭡니까? 바카스. 동아지역에도 필요해먹지 아니고 수대신입니까? 바카스가 주신입니다. 수대신이에요. 바카스가. 그래서 이것은 퍼져가는 모습을 걸로 봐서 이곳의 주신 태양신이거나 바카스 거다라고 학자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샘터에서 발견이 되는 2000년 전의 모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사부님의 문장을 무엇을 보시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건 누구냐면은 고대 27세기경에 이 그리스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고 여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코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레스보스라는 섬입니다. 이분은 아주 시도 잘 짓고 하프 연주도 잘해가지고 저녁 되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름다운 시를 들려주고 하프 연주도 들려주고 사람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한 다음에 남자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동물이다 하고는 여자는 많이 올려세우고 남자만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보스의 섬 사람들은 이 사코가 이렇게 고자니까 영향력이 많아서 영양 사포리즘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레스포스 섬 사람들은 남자는 좀 무시하고 싫어하고 여자끼리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여자끼리 친한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레스포스 섬 사람이구나. 그래서 레스포스의 아이디에 그래서 레즈비언이라서 원래는 레스포스 섬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뜻은 여자끼리 대승해가는 거고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이 사코 때문에 나왔어요. 사코의 고향이 레스포스고 레스포스 섬 사람이다. 그래서 레즈비언. 이렇게 좀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많이 주고 남자들 코를 깨버렸어요. 예, 코가 뭉개졌습니다. 다음을 좋아하고 코가 깨졌어요. 사코의 모습입니다. 예, AD 1세기경에 AD 140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장군의 모습입니다. 장군의 모습이 굉장히
이 세 사람이 바로 바바리온 바바리온 야만이며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원래 바바리온은 외국인이라는 뜻에서 이제 야만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바바리온의 모습인데 시저의 바실리카의 기둥을 갖추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바리온이 외국인이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문화가 발달한 그리스에 와서 뭐 해먹고 살았기 때문에 노동해먹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내타자와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라 힘든 모습의 바바리온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실 것은요, 이미 그 당시에 2,500년 전, 2,000년 전에 레트로가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트로가 심었고 손을 내서 레트로라고까지 굉장히 편리되어 있고 운동해보는 바바리온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도 이렇게 커, 여자도요. 여자의 모습이고, 노동하면 노예로서 일을 하기 위한 바바리온의 모습, 기둥 받치고 있는 고난스러운 모습의 바바리온 외국인 야만인의 모습입니다. 이 군도지방의 것은 속관입니다. 산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산입니다. 굉장히 산 아래로 그렇게 또 위에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밖에가 다 신들이 둘러 싸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 나는 죽어서 시신으로 이야기지만 죽은 후에는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쁜 것이 와서 해치지 못해서 보호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이런 부자들은 이렇게 대리석을 이렇게 신들이 쫙 지키는 모습으로서 가능한. 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수석인 것은 아마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아마존 여인인데, 아마존 여인은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전사무대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기마, 말을 타고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을 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물려가슴을 잘랐던 무시무시한 여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전사무대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남자는 뭐에 필요했느냐? 동족관식이랑 필요했죠. 그래서 남자를 노예로 잡아다가 이제 아이를 만들어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거나 빨리 보내버리고, 아들 낳을 경우에는 죽이거나 보내버리고, 빨간 수 없는 여자들만. 왜 아마존에서는 영화 있었죠? 그 여자들만 요즘 전사되는데, 이미 그 당시에 말을 탔기 때문에 말장을 치렀습니다. 말장을 치렀던 아마존에서 이 불쌍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남편이 아마존이라고 했죠. 아마존가. 그것이 세계에서 긴강인데, 그 아마존만 거의 아마존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강이 발견됐을 때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뭘로 붙일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 종족 이름을 딱 붙인 거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방으로 가시죠. 그 야외 극장이요. 그 옆에도 이렇게 실내 극장 연극을 하던, 이미 영국이 그리스로부터 고대의 이미 비극 희극 같은 그런 연극이 발달된 나라 그리스인데, 이렇게 연극을 상영하던 실내 이렇게 3층 건물로 된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극장 벽에는 이런 조각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품은 첫 번째 것은요, 지금 밑에 깔린 여인이 아마존 여인이에요. 아마존 여인하고 그리스 병사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스 병사가 치사하게 아마존 여인의 머리채를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서 아마존 여인하고 그리스 병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겁난 모습으로 도망가는 아마존 여인을 그리스 병사가 쫓아가는 모습인데, 말의 모습은 사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곳에 와서 아마존 여인이 이기는데, 자, 가슴이 뭉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활쏘는데 이게 자꾸 저렇게 잘라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 병사를 잡아가지고 포로로 옷을 깍대에 벗기고 굴복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마존 여인이 이기기 시작하죠. 이것 역시 아마존 여인의 많다고 아주 용감하게 가는 아마존 여인의 모습, 굉장히 말의 기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힐링되고 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 극장의 장식이, 연극의 소재가 됐던 모습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보는 모습이 흑색이십니다. 작은 여성들은 아테네 여신은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 창이나 방패를 갖고 있거나 손에 부엉이를 갖고 있으면 아테네 여신인데요. 이렇게 가슴을 공개한 여신이요. 가슴을 공개한 것은 언제나 미의 여신인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로마식 표현이, 로마가 이 나라 문화를 배워가면서 이 나라 신들을 가져다가 비너스가 이름을 지어줬지, 원래 이 나라 이름은 아프로디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티요. 이 아프로디트는 사이프러스의 바다의 물거품에서 조가비를 타고 태어났어요. 물거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가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말로 아프로디티라는 뜻은요, 물거품 같은 매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프로가 물거품이고 디티가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미의 여신의 이름의 뜻이 물거품 같은 매력의, 이것은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거품 같은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철학적입니다. 미의 여신의 이름은 물거품 같은 매력. 우리 사모님도 이팔 정수 때는 아주 예쁘셨지만 물거품 같이 이렇게 세월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의 물거품인데, 자, 제가 잘 빠진 여인 보고 몇 등신민이라고 그러나요? 예, 근데 뭘 보고 8등신이라고 그러죠? 뭐가 8등신입니까? 얼굴 사이즈. 맞습니다. 여기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낮에 가시게 되는 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도 관여했던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 사람이 밥 먹고 맨날 연구하는 게 도대체 여자는 신장이 얼마나 됐을 때 완벽하게 보기 좋은 거냐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여자의 신장은 얼굴 길이의 8배가 됐을 때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8등신 법칙이라고 그러죠. 얼굴 길이의 8배.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는 도대체 내가 몇 등신 미이 될까 하고 따져봤더니 5등신 반이에요. 예,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첫 등신으로 대학 나가는데 예, 5등신 반입니다. 그래서 그 8등신이라는 것도 이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예, 건축이든 문학이든 역사든 신화든 다 이렇게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8등신인 비너스의 모습인데, 예, 아프로디테의 물거품 같은 매력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비너스의 모습을 언제 이렇게 옷이요 이렇게 아주 착착 얇은 톤으로 실크보다 더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은 언제나 니케아 여신인데요. 혹시 여기 나이키 신발 신으신 목사님 계세요? 나이키. 자, 나이키가 신발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예, 나이키 신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나이키는요, 미국식 표현이고 우리나라식으로는 니케아인데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이키 신고 뛰면 이긴다 이거예요. 예,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아인데 그것이 영어식으로 나이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말로 니끼는 승리란 뜻이고 아가 붙어서, 물론 다 헬라어 배우셨겠지만 아가 붙으면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니케아는 여자 신인 승리의 여신인데 이렇게 항상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두루식이라기 때문에 팔을 꼈던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사과 넥타, 복숭아 넥타 이런 넥타들 많죠. 드링크제요. 그 넥타는 고대 그리스 신들이 올림푸스산에서 먹었던 신들의 음료가 넥타입니다. 역시 넥타라는 말도 그리스 말이고 신들의 음료가 넥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약 2600년 전에 노예의 석관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부제의 석관, 귀족의 석관을 보셨다면 이건 노예 석관인데, 예, 해골하고 치아하고 뼈는 남아있고 살은 썩었고 같이 들어가 있던 부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강이 뼈의 길이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장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관에 맞춰서 꺾어 넣어버렸어요. 접어놓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꺾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심하게 저주하는 때 욕하면은 저 발 뻗지 못하고 뭐 돼질 놈 있지요? 예, 이런 노예라는 얘기죠. 발 뻗지 못하고 죽은 노예, 2600년 전 석관입니다. 이게 안 섞어. 이 나라는 건조하기 때문에 잘 밥을 안에 썩지는 않아요. 예, 살은 썩었지만 뼈는 그대로 이런 예, 여기 BC 590년, 570년, 약 2600년 전이죠. 아이들을 왜 목사님이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사도 바울께서요, 어디를 가서 전도하시든 간 가장 그 회방을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가장 저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장은 뭐라고 부르나요?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서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가장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회장이 여기 있었던 것이 자기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분야도 제품 말씀드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안 믿는 종교적 성경이 없어졌던 사실한 걸 다시 한번 발견된 것이 이것인데, 이 시나고그에 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 나라 말로요. 여기 시나자는 깨져버려서 안 보이지만 이 나라 말로 감마 오메크론 해갖고 시나 고기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상징인 금초대. 이 금초대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 지역에 틀림없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실 때 심하게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발견되면서 또 한 번 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더 이겼고, 얘기는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라도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을 좀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화 고교가 어쨌든 큰 점, 주춧돌하고 이것이 발견이 됐고요. 여기다 목 없는 신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베니스의 모로시니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한 병사에게 너는 전쟁을 하지 말고 신들의 목만 쳐라. 그래서 목만 다 쳐가지고 가서 목 없는 신들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이제 옷의 모습이 섬세한 그런 우리 영화에서 막 로마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우가요. 여우가 포도를 아주 맛있게 따먹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많이 보신 책 중에 이솝의 우화란 책이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 이솝이 우화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줬었는데 그 이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덜 터키 지역이요. 이솝은 이 그리스 사모스 섬 사람입니다. 이솝은 노예였었고 사모스 섬 물론 터키랑 그 당시에 터키였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랬었죠. 아니 사모스라는 그 섬 출신인데 이솝은 이 그리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솝이 우화를 많이 써서 우리들에게 아주 교훈을 많이 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솝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여우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포도가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먹고 싶어요. 아주 보암직합니다. 그래서 또 먹음직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많이 쳐져 있어요. 목이 안 들어갑니다. 여우가 이것이 먹으려고 요즘 말로 3일 동안 다이어트 해가지고 굶어가지고는 목을 가늘게 빼고는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맛있게 포도를 먹고 있는데 나오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목이 다시 붉어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갖고 또 그 채로 또 3일을 또 다이어트 했어요. 또 굶고 나왔습니다. 여우가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느냐 이런 제기를 들어갈 때 나올 때랑 똑같네. 결국 저 3일 굶고 난 순간 본전치기 장사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솝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우화를 남겨놨느냐? 바로 인간은 공질의 공수거다. 갖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듯이 갖고 가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남겨놨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처럼 짧은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36세에 죽어버리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관의 양옆을 동그랗게 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놓고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나 갈 땐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공술에 공속 욕심내지 말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공술에 욕심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솝의 이야기가 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솝은 그리스 사람의 BC 585년, 지금으로부터 약 585년경에 델피의 신관에 의해서 떠밀려 죽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우화를 써서 신들을 모독한다. 이들에게 신화 자체가 종교였었는데 신들을 모독한다. 그래서 신관에 죽임을 당했던 그 이솝은 바로 그리스 사람이고 그 바로 공수의 공수거를 이런 식으로 조각으로 남겨놨던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속에 묻거나 마나 요 포도 먹거나 마나 그래서 동양과 서양으로 많은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의 도자기예요. 8,000년 전에 그래서 앞에 좀 비켜줍시다. 투박합니다. 이것은 5,000년 전, 3,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발달을 하죠. 이런 것을 물을 따르면은 흐르겠지만 이렇게 각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뭐 이런 숯불 같은 건 부자 같은 건 지금 거하고 똑같은 5,000년 전, 4,000년 전 되게 도자기 굉장히 발달했었던 고린도 지역의 도자기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도자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분이 많이 보신 분이죠. 완자문이요. 여기도 있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쪽에 가서 약 2,000년 전 이런 도자기들이 또 이제는 그때부터 그 당시부터 이제 완자문이를 쓰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하기는 이 완자문인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진 아주 고린도 그리스의 토착 아주 고유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다가 반드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또 그 올라가 있던 것이 쭉 계속이 되다가 뚝 떨어지죠. 만자문이 그것은 바로 인생은 시작점이 있으면 성공하는 성공 시기가 있다가 그것을 보존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내려오고 또 시작되고 이런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만자문이 밑에는 어디에는 틀림없이 또 이렇게 줄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네가 떨어질지라도 또 받쳐주는 끈이 있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 이야기라는 그런 만자문이 철학을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혹시 상당히 큰 지역이면 틀림없는데 이따 발견이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에비스처럼 대리석으로 도로를 만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보다도 대리석이 흔한 것이고, 서민들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은 부한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고대 수로 그런 물을 이용하는 지역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수정을 공부하고 습도석 같은 재질입니다. 그래. 그냥 어디에선가 한없이 깊이 굴이 뚫려 있고 그래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개가 있다. 그 하나는 두 개 항구, 벤그레아와 레차리온 항구에게 비싼 정박비인가 배 파킹비를 비싸게 받아먹어 외국 배니까요. 그럼 어차피 배는 파킹을 해야 되니까는 울며 가자마자 비싼 파킹비 내야 됩니다. 정박비가 비쌌고 이런 돈 바꿔주면서 사찰이라서 돈을 벌어 중개상인가 이런 신전에 무일이 돈을 벌었고 그래서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겨냈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말로 은행이 뜨가빼자인데 이 상도 뜨가빼
은행도 뜰압배자예요. 그 이유는 고대에 가게 앞에다 탕 펴놓고 돈 받고 주던 게 발전해서 은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도 뜰압배자, 은행도 뜰압배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하나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진주성이 유병에 풍장했을 때에 이가성을 가진 분이 지금의 행글라이더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날아갔어요. 근데 그 이가성을 가진 분이 만약에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거나 누구에게인가 전수를 했다면 비행기를 우리의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국이 먼저 만들어냈을 텐데 이분이 기법을 좋아했어요. 남녀치 혼자만 알다가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저는 비행기를 우리가 외쳤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만든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 건 잘 팔리고 아들 게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 그 비법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털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털이 뭐냐? 집신을 다 만든 털을 쓰더라고. 그것도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 아들에게까지 아까워서 털을 못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시어머님하고 며느님이 똑같습니다. 정글 교환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팔을 뛰어 쫓아가는 일본은 못 쫓아갑니다. 대화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전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는 광장문화이기 때문에 고대에 무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그룹마다 이순자가 가이드 해주시오 하고 제가 저거 아주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요. 야,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책도 너보다 연구도 더 많이 하는데 왜 너 인기가 좋아? 도대체 고린도에서 뭐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아까워서 그 왕서왕 얘기 안 해주지요. 그래서 책 보면 다 나와 있어. 요 비법이라서 전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꼴캉꼴캉이야. 예, 왕서왕 하면은 뭐 모르겠지요. 예, 웃자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나라는 감정 문화라서 이 정보 교환이 빨라서 많이 가져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총독은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총독 당시 로마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예, 유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로마에 가서 많이 살았고 이 그리스 사람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 포화 상태가 됐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모든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나가라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에 의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로마에서 여기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배만 타고 오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 금방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를 떠나서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가 브리스길라하고 아울라부를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부는 로마에 있던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명령 글라우디오 총독의 추방명령에서 일로 왔는데 여기서 바울하고 브리스길라하고 만났는데 왜 만나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이유로 만나죠? 어비 같은 거로. 저 바울의 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 저 장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장막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업이 같아서 여기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천막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지라 선교사에서 했는데 천막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글라우디오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 모든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여기 오다 보니까 피난민이 당장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살게 됩니까? 천막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천막빚이 있어나서 잘 됐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기를 하고요. 주말에는 여기서 전도도 하시고 천막도 지업하시다가 이제 사바토가 되면은 가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회방을 하냐면 유대인들 회방을 합니다. 유대인들 회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끌고 와서 재판받게 한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갈리오 총독은 바로 이 위에 서 있었고 바울 사람은 이 밑에 서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걸 전하는데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갈리오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죄가 있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죄도 하지도 않았고 남의 아내를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송사에 휘말리도록 원하지 않아서 내가 본 이 사람 무슨 재판이 없고 당신들 언어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은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는 재판하지
저희를 재판자리에 쫓아내니 그래서 재판을 가을이 오신데 재판에 잡아서 쫓아내버립니다. 보니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장장이 스테반을 잡아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여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유대인이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옷을 벗어서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리고 나는 너희들 전했는데 믿고 안 믿는 거는 너희 죄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죄가 너희 머리에 돌아가리라고 떠나시려고 했었죠. 그래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 이제 내가 내일이면 떠나리라 하고서는 그 밤에 잠을 주무신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담대하라라고 여기 사도행전 18장 여기 보니까는 저희가 18장 15,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고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들을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래서 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 회당 그 홈이라고 해서 이 나라 이제 바깥은 빵인데 오늘 아침에 군 빵이에요. 방구 하나 안 들어간 빵입니다. 그게 이제 살라다라고 밑에 있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요거 드시고 생선튀김, 양고기, 밥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상점이 돼 갖고요. 상가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슨 결혼식 하는가 본데, 그래서 계속 불 펴놓고도 기름도 어디시나 들어가겠네. 아, 참. 이변을 드리네요. 아니, 왜 악벌로 신전에서 해야 글쎄 되지? 말이죠. 참. 네, 낚시밤에